안녕하세요. 달빛딸 이진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모범생의 생존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이 모범생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에 따라서 총 13개의 생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름이 불려도 당황하지 않기, 강풍을 대비하기, 골고루 망쳤을 땐 일단 한숨 자기, 도저히 안 될 땐 과감히 투항하기, 내 앞에 놓인 일들을 그냥 하기, 기운 없는 친구에겐 죽을 건네기, 이런 식으로 총 13개의 챕터가 그려져 있는데요. 선생님, 사실 이런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히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높이고 무닥적 소양을 기르고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책을 읽으라고 하기보다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공감이 될 수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라는 면에서 선생님 정말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대놓고 너 이렇게 해 직접적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점이 사실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이 책도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주인공인 준호는 특별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뭐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준호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엄친아일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아빠는 의사, 그리고 본인은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할 만큼의 수재예요. 특별하죠? 아, 진짜. 그리고 뭐 그냥 외모도 보통, 그리고 뭐 성격도 모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의젓하고 참 훌륭한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준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호 아빠는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무료 진료, 뭐 의료봉사 같은 걸로 타인을 위해서 너무 희생을 하다가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암에 걸리신 분으로 나오는데, 이제 아빠가 암에 걸리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시골로 거처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과는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준호는 삼촌과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가정 형편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원을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인데요. 준호의 그런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171페이지에 보면 마음이 시키는 것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딱 준호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준호의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준호가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유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좀 알을 깨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들, 뭐 준호, 그 다음 준호의 절친 건우, 그 다음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는 유빈이, 그 다음 보나 선배, 그 다음에 준호의 어릴 적 친구인 병서, 그 다음에 인물이 예뻐서 좀 유명한 하림이, 요 6명의 친구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쟤네 참 부럽다, 쟤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뭐 의사고 쟤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친구들일 수 있는데, 이 친구들 각자 본인만의 스트레스가 있고 또 각자의 생존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생존법이 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일단 준호는 성적, 그 다음 건우는 좀 좋은 성격, 털털한 성격, 근데 건우도 공부 잘해요. 그리고 유빈이는 확고한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나 선배는 진짜 그야말로 엄친딸이에요. 집안도 좋고 본인도 잘났고, 근데 집안의 압박이 너무 심한 집이에요. 하지만 보나는 부모님이랑 맞섭니다.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반항까지는 아니지만 맞서는 친구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병서가 나오는데요. 이 병서의 생존법이 선생님 입장에선 그랬어요. 이 병서의 생존법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서야말로 진짜 엄친아입니다. 아빠는 아주 돈 잘 버는 의사이고, 본인도 그 준호에 맞먹을 만큼 막 전교 1등 할 정도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인물도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진짜 선망의 대상이죠. 알고 보면 이제 병서는 굉장히 마음이 허한 친구죠. 부모님 전형적인 부자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로 나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엄마는 캐나다로 가고 새엄마랑 이제 아빠랑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당연히 아빠는 바쁘고 하니까 병서를 돌본다기보다는 이제 돈으로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병서는 당연히 아빠를 따라서 의사를 꿈꾸고 있고, 그런 병서를 뭐 채워주는 거는 사실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자기의 어떤 타이틀인 거죠.
병서는 준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호랑 친한 여자애들을 골라서 공략을 해요. 준호가 사귄 걸로 짐작되는 여자친구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친구랑 사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림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의 시작은 하림이라는 아주 얼굴이 예뻐서 유명한 친구가 준호한테 말을 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준호는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하죠. 사실 이 친구 둘 사이 어떤 교차점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뭐 밥 먹을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준호는 처음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지만 점점 만날수록 뭔가 이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하림이는 자기 얘기만 하고 준호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만나서 하림 얘기만 줄곧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준호는 하림이와의 관계를 끊게 되는데 하림이는 그게 또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림이는 얼굴이 예쁜 걸로 어렸을 때부터 구설수를 너무 많이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하림이의 생존의 전략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친구랑 있으면 그런 구설수가 잠잠해진다는 것을 알고 준호에게 접근한 것이고, 준호가 이제 자기의 제안을 거절하자 병서랑 이제 이렇게 사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였는데, 하림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친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준호가 하림이에 대해 가졌던 그런 또 의심이 사라지고 좀 하림이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 친구들의 이런 생존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이 책의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병서랑 보나 선배를 비교하는 것도 좋고, 또 준호와 또 병서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유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알을 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빈이를 통해서 이제 내적 통제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호가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이 성적이 잘 좋게 나오지 않는 것에서부터 준호가 사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어. 그리고 원래 또 성실한 스타일이니까 공부를 잘했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준호 스스로도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이 잘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를 막 꼬아서 낸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좌절감을 맛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학벌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세상에는 학벌 말고도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아빠가 해주시는데요. 선생님 그런 얘기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너처럼 공부해봤잖아. 그때 참 힘들었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거는 내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적 통제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계를 짓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준호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까지는 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준호는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 공부할 분량만 정해서 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공감했어요. 선생님도 그런 스트레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읽는데 그 유명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대충, 하루하루는 치열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생의 어떤 대단한 모습, 목표를 바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도 그걸 알게 되면서 그냥 하루에 운동 30분 하고 글 쓰는 거 1시간 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고,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일은 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 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뭘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분량을 정해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 대신 요것만은 해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한번 실천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유빈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의 전환을 갖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유빈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특수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는 그 유빈이를 보면서 준호도 나도 엄마 아빠가 있는 시골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그런 고민을 하는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학교에서 보면 누가 봐도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아, 저 친구는 어쩜 저렇게 잘 자랐을까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선생님 더 놀랍니다, 사실. 저러지 않아도 될 텐데,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너무 훌륭한 친구들인데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준호가 선생님이 만났던 친구들을 보는 것처럼 더 애틋하게 좀 봐줬던 것 같아요. 물론 병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더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좀 얻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